반갑습니다. 한국의 스마트 승재만 대리사입니다. 제가 오늘 의뢰받은 내용은 해외 출원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느냐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면 좋겠다 해서 제가 준비했고요. 출원을 국내에 해보신 경험은 다들 있으실 것 같고, 출원을 한다 하는 이제 근본적인 목적은 내 노력의 결과물을 남이 훔쳐갈거나 또는 베껴 쓸 것을 막기 위한 용도가 대체로는 소극적인 용도로 주로 출원을 하시죠. 내 제품이 워낙 자신 있다, 내 기술이 자신 있다 하면 이제 오히려 내 기술을 매각하는 관점, 내 기술을 팔려고 하는 관점으로 접근을 하실 수 있고요. 어쨌든 첫 번째는 적극적인 방법이 됐든 소극적인 방법이 됐든 내가 노력한 결과물을 보호받고자 하는 것 내지는 남이 베끼더라도 멈춰서 실제 상태로 걱정을 하면서 베끼도록 하게 되면 아무래도 좀 내 기술이 보호되는 기간이 늘어날 수 있는 효과를 갖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식재산권은 나라마다의 제도 안에서 움직입니다. 지식재산권이라는 제도의 측면의 운영이 제도라고 하는 절차적인 내용에 관련된 판단의 기준들은 세계가 공통이지만 권리가 발생되는 것은 국가별로 발생됩니다. 그래서 한국에 출원되면 전 세계에 동일한 결과로 돈만 내면 해결되는 상태면 참 좋겠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운영되기가 어려워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기술 선진국 입장에서는 자국에 출원을 해서 등록받으면 전 세계에 돈만 내면 그 기술을 이용해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국가에 돈만 찔끔찔끔 내면 다 원천 봉쇄를 할 수 있다. 반면에 후진국가, 기술 후진국가 입장에서는 돈을 안 내고 베끼면 좋은 거거든요. 돈을 안 내고 선진 기술이 공개해놓은 자료를 기초로 조금 더 고민을 해서 모방해 나가면서 시행착오는 당연히 겪겠지만 그러면 좋아지니까 쉽게 R&D의 비용, 시간의 비용, 인력에 대한 비용들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를 가질 수 있다. 각국 기술의 수준에 따라서 국가마다 이해관계는 당연히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특허청에 근무하던 25년 전에 특허청에서는 지금은 이런 말씀 드려도 상관없죠. 저는 문제 없으니. 심사관이 기술을 보다가 기술이 너무 좋으면 삼성, LG, 현대에다가 자료를 땄어. 보여줬다. 이제 지금은 안 해요. 지금은 아마 안 할 거예요. 제가 심사관을 하던 시절에는 사실은 그 기술 담당하는 대기업, 그 기술에 리딩하는 회사에 그래서 사실 야 이거 등록되면 니네 산업에 니네 영향을 주지 않느냐. 똑같아요. 지금 다른 나라도 똑같은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술의 격차가 그만큼 줄었다는 자신감이 있어서 기업들이 그런 요청을 거의 지금은 하지 않을 걸로 여겨져요. 제가 심사관을 하던 시절에는 그런 요청이 적극적으로 있었어요. 결국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국가마다 이 특허를 등록시켰을 때 자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하는 걸 고민을 다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시제권을 너무 뺏기기만 하지 사실은 돈을 못 받는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지금은 그렇지 않을 걸로 여겨지긴 하지만 결국에는 특허 제도를 운영하는 건 그 국가의 상황에 맞도록 운영된다. 이제 시제권에 관한 일반적인 개념을 말씀드린 거고. 그러면 내가 노력한 결과물을 당연히 내가 속해 있는 곳에 출원해야 되는 건 당연하겠죠. 왜냐하면 내가 한국에서 사업을 하니까 한국에 출원하는 건 기본일 것 같고 내 제품이나 내 기술이 어딘가에 쓰여질 거냐라고 하는 관점, 어딘가에서 쓰여질 거냐, 결국 수요의 관점, 사용자의 관점에서 본다면
소비처, 첫째에 있는 소비처인데요. 소비처의 관점에 출원해야 된다면 소비 시장이 큰 것에 출원해야겠죠. 당연히 전 세계 소비의 약 20% 정도를 차지하는 미국은 1순위가 될 것이고, 중국도 시장이 크니까 중국에 출원을 해야 되고, 또 시장이 크다고 생각될 수 있는 유럽 쪽에 출원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내 기술을 잘 베껴서 딴 나라에 수출할 가능성이 있는 국가, 또는 베껴서 자국에서 쓸 만한 국가에 제재를 못하게 막아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 관점으로 출원을 하시면 됩니다. 전 세계에 170개 국가가 있는데 170개 국가에 모두 출원할 필요는 없잖아요. 용처가 없으면 할 필요가 없으니까. 제재를 하지 않는 국가에는 일단 출원할 이유가 일단 또 소비가 별로 없는 국가에는 출원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고, 제재는 안 하지만 소비를 많이 하는 국가는 당연히 출원해야 되고, 소비는 안 하지만 제조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국가는 내기술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또 출원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대한민국 기업 중에 베트남의 출원이 상당히 그렇습니다. 말레이시아도 출원이 좀 들었고, 상표 출원은 제일 많이 우리나라 기업들이 제일 상표 출원을 많이 하는 국가 중에 하나는 사실은 소비가 많은 당연히 미국이겠지만, 또 상대적으로 상표 출원을 많은, 제조는 안 하지만 상품명으로 내 브랜드 가치가 있다면 아라에도 상대적으로 출원을 합니다. 해외 출원을 해야 되는 기준에 관해서, 그러면 해외 출원을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냐. 출원은 원래 출원 기술이 완성돼서 이 정도의 기술 완성도로 내가 그 출원서를 제출했을 때 등록 가능하고, 남이 이 정도를 아는 정도만으로도 충분히 경제적 가치, 기술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면 그때 출원하는 겁니다. 출원은 아무데나 게 아니고 설사 100% 완성이 아니더라도 이 정도의 기술 개념이 완성돼서 이걸 기초로 응용 가능하거나 이것만으로도 확장성을 가졌다고 하는 그 순간 출원하는 거지, 최종적인 완성을 기초로 출원을 한다면 대학교 같은 경우 출원하기 별로 없죠. 근본적인 이론에 관련된 내용의 학문을 하시는 분들이라서, 반면에 그런 상태가 예를 들면 기계산업에도 적용될 수 있지만 화학산업에도 적용될 수 있고, 또 다른 산업에 적용될 수 있는 기본적인 시스템이나 소재나에 대한 완성, 최종적인 완성, 상업화는 안 됐지만 그 완성이 될 그 순간 출원했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늦어져서 기술이 유출되거나 새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때 출원해야 되는데, 일단 급해서 우리나라에 출원했다고 치죠. 우리나라에 출원한 날, 동일한 날 출원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한다면 해외 출원은 사실 되게 어렵겠죠. 준비를 해야 됩니다. 해외 출원을 하기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해놓은 게, 한 국가의 자국민의 경우 자기 국적을 가진 국가에 출원을 해놓고 1년 동안 시간적 여유를 줄게 라고 했습니다. 1년 동안 시간적 여유를 주는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출원은 그 국가에서 뭘 가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 국가에 출원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뭘 해야 돼? 그 국가의 언어를 해야 돼. 그 국가의 언어를 해야 되는데, 지금이야 이제 번역이 짧으면 한 2주 안에 번역이 되기도 하지만, 번역이 예전에는 영어나 일어나 정도라면 번역할 만한 사람이 많았지만, 스페인어라든가 아니면 아랍어라든가 이런 식으로 가면 번역하는 사람을 찾는데도 오래 걸립니다. 이 제도가 생길 때는 기차가 있을 정도의 시대의 룰입니다. 1년이라는 게. 그래서 소통이 잘 안 되고 사람을 번역하는 사람을 찾아내기가 쉽지 않은 시점에 1년이긴 하지만 그 제도가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1년 동안 시간을 줬어요. 근데 1년도 길다면 길 수 있고 짧다면 짧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한국에 출원해놓고 미국에 출원하고 중국에 출원하고 유럽에 출원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을 했어요. 판단을 해서 1년 안에 번역을 해서
출원을 했다고 치죠. 한 개 국가에 출원하는데 출원 비용이 대략 유럽의 경우 800만 원에서 1000만 원 사이가 들어가고요. 미국의 경우가 대략 400에서 600 정도. 중국의 경우가 400에서 500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요. 한 개 국가를 출원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출원에 소요되는 기본적인 시간은 짧으면 3주, 길게 요구되는 것들은 2달까지도 요구를 해요. 그래서 일단 급한 마음에 출원을 했는데 거기서 내 기술이 쓰여질 거라는 판단하에 출원했는데 돈을 들였어요. 시간이 지났더니 거기서는 사업성이 없어. 거기서는 필요치 않아라고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럼 그 돈은 날아간 겁니다. 그 돈은 어디서 또 돌려주지 않잖아요. 나는 돈이 들어갔는데 그 돈은 아까운 꼴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기간이 내가 해외 출원할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나면 길어지면 유리하겠죠. 왜냐하면 그 국가에서 사업성이 있는지 내 기술이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것인지 그 국가에서 누군가가 이걸 이용해 제조하거나 다른 나라에서라도 수입해서 팔겠다라고 하는 의사가 있는 기술이라면 좋은데 시간이 지났는데 그 시장이 열리지 않으면 꽝이잖아요. 돈이 아까우니까. 그 기간에 늘릴 방법이 없을까라고 당연히 고민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우리나라에 출원을 해서 1년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제도이고 두 번째 제도는 PCT 국제 출원이라고 하는 제도인데요. 저 제도는 우리나라에 출원한 날로부터 2년 반 30개월까지 그 국가를 선택하는 데 시간을 가졌습니다. 결국에 몇 년이 들어서 1.5년 18개월이 늘어나고 해외 출원을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데 18개월이라는 시간이 길어진 거죠. 늦춰졌으니까 그 내의 기술이 그 국가에서 서로 필요한 건지 아닌 건지에 대한 사업상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시간을 1년 반 더 보입니다. 1년 반 더 얻는데 단점은 뭐예요? 이 돈은 없어지는 돈. PCT 국제 출원을 하는 돈은 없는 돈입니다. 그냥 쓸데없는 돈이에요. 쓸데없는 돈이지만 들어가서 1년 반을 벌었다면 내가 한 개 국가만 출원하려고 하는 국가가 세 개 국가에 세 개 국가가 아니고 두 개 국가를 줄여서 한 개만 주면 그 비용이 그 비용보다 더 큰 돈을 회수할 수 있죠. 안 써도 되니까. 쓰지 않았다는 효과를 가질 수 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PCT 출원을 하는 것이 해외 출원을 여러 개 국가를 한다라고 하는 전제에서는 유용할 수 있습니다. 유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PCT 여러 개 국가에 만약에 출원을 하고 싶다면 해서 혹시라도 그 국가에서 활용될 수 있는 여지를 막고 싶다면 PCT 출원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다음으로는 PCT 이거는 이제 10달을 PCT 출원 안 했을 때 하는 방식이니까 이거 넘어갑니다. 이 방식은 웬만하면 쓰지 마시는 게 좋아요. PCT 출원하는 게 바람직하다. PCT 출원의 장점은 내가 그 국가에 출원을 할지 그 국가에 출원해서 보호받을지 말지를 결정하는 시간 1년 반을 늦추는 효과를 갖는다라는 장점을 말씀드렸고 단 PCT 출원의 비용은 혐오성이나 없어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없어지되 한 개 국가만 불필요하다고 판단돼서 안 한다면 그 비용의 이상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또 하나는 출원을 하면 PCT 국제 출원한 날에 전 세계 내가 출원하고자 하는 국가에 출원이 동일합니다. 출원 날짜가 동일하다. 출원 날짜가 동일하다. 두 번째는 특허 가능성을 미리 예측할 수 있다. 그 가능성을 미리 예측할 수 있다. 그 예측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PCT 출원을 하면 최초 출원한 날로부터 PCT 출원한 날이 아닙니다. 최초 출원된 날 우선권주 전에 출원이 들어갈 겁니다. 그 날로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날에 국제조사 보고서라는 걸 출원인한테 통지해줍니다. 국제조사 보고서는 뭐냐면 당신이 출원한 특허의 내용 중에 청구법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들이 다른 특허 자료와 비교했을 때 어떠하다는 의견서를 줍니다. 의견.
한마디로 얘기하면 특허 가능성이 있다 없다라고 하는 예비적인 내용의 의견서가 나에게 온다. 그래서 이 상태로는 좀 어려우니 좀 보완을 해서 각국의 개별 국가에 수련할 때는 좀 보완하는 게 좋겠구나 하는 판단을 내릴 수 있다. 아니면 아예 안 되겠구나 하는 포기를 시키든. 그래서 그 통지를 받고 난 다음에 그러면 그게 아니고 A는 내가 청구 범위를 기재했는데 A가 아니고 A 플러스 B로 새롭게 제출할 테니 이거는 되겠어? 이거는 그럼 특허가 되겠나? 확인해줘, 검토해주세요. 그거를 국제 예비심사라고 합니다. 수정안을 한번 내는 거죠. PC처럼 한 다음에 국내에서도 심사한 다음에 특허청에서 통지서가 오잖아요. 통지서가 오면 통지서를 보고 수정해서 수정안을 내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개별 국가에 진입하기 전에, 개별 국가에 30개월 전에 진입하기 전에 그런 판단을 미리 내릴 수 있다. 더군다나 그런 판단을 내려서 등록이 가능하다는 결과가 받아지면 등록 가능하다는 심사 결과를 그 국가에 출원할 때 이 자료에 네가 판단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국가의 심사관은 처음에는 이런 부분이 좀 미비하다. 그래서 특허가 어렵다고 판단했는데 수정해서 제출한 걸 다시 심사했더니 이거는 특허 가능하다고 판단했어. 이 결과를 번복하기가 어렵다. 국제 단계에서 해주니까. 그러면 각 개별 국가, 세계 국가에도 세계 국가 다 비슷한 통지서가 오는 거를 사전에 원천 목사관이 비율을 줄이죠. 비율을 줄 수 있습니다. 큰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 출원하는 것이 유리하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더 하면 시간이 많이. 사실 말씀드린 다 됐습니다.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 이렇게 하면 왜 유리한지에 대한 부분은 자세한 거는 디테일인데, 디테일은 사실 모르셔도 별인사나 다른 사람이 돈 내는 거 해주니까 넘어가시고요. 개념만은 지금 나왔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특허 우리 BTC 과제하시면서 다른 과제 많이 배우시겠지만 이것도 특허 출원한다고 등록되는 것도 이게 정관 예우 차원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아까 우리 평가관리원에서 성과 지표에 들어가 있는 특허 청구항 많이 열하는 그런 내용도 보면은 이게 우리 특허 출원을 의뢰했다가 캔슬 주면 돈은 2번 들이잖아요. 근데 과학계획서 내용에 특허 IP R&D는 이 경쟁이 또 심해가지고 돈은 많이 안 줍니다. 2천만 원, 3천만 원씩. 그래서 동양분석은 특허 출원하실 때 변리사님한테 잘 이야기하셔가지고 동양분석을 같이 받아내는 게 아무것도 하나의 방법. 자, 시간이 좀 많이 돼서 지금 한 10분, 네. 15분에 다시 다음 세미나를 뵙지 않겠습니다.